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수출과 연동이 굉장히 크죠.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국내는 사실 인구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수 자체를 한계가 딱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출을 중심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고 국내 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부분 이쪽인데 사실 이제 수출을 보게 되면 수출 너무 잘 나왔죠. 수출이 딱 보니까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645억 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은 80년대에 딱 개장을 했는데 이때 주식시장이 100이라는 지수 포인트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규모가 너무 작죠. 너무 작아요. 근데 이게 86년도에 흑자 전환합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하는 부분이 이제 흑자 달성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이 당시에 1000포인트라는 자리대까지 올라갑니다. 89년도에. 근데 문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500에서 1000포인트라는 장기 박스권을 거의 10년 동안 나타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출 자체가 다시금 가파르게 올라간 시기가 옵니다. 언제?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생산 공장으로서 확대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가 중국에 성장했다는 수혜를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수출 자체가 4,400억 불까지 증가를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때가 다시 한번 지수가 2000포인트를 갑니다. 딱 10년 동안에 박스권의 고가 곱하기 200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수출 자체가 5천억 불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고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왜 코스피 지수와 수출하고 연동을 자꾸 시키냐면은 국내 자체의 기업들의 이 대부분은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출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죠. 6천억 불 달러니까. 그리고 올해가 최대치를 작년 2021년이 최대치를 나타냈답니다. 그러면 주가 자체는 어떻게 돼야지 맞습니까? 추가 상승한 게 맞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임기 동안에 주가지수 5,000포인트 만들겠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왜? 앞전에 고가를 만들었을 때 계속해서 수출이 10년 동안 정체하면서 이때 주가 고가 만들었던 거에 2,500 정도가 넘어갔으니까 2,700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2배가 나중에 상승한다면은 5,400 정도 나오는 게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 외적으로도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를 한 번씩 10년 동안 나타내고 한 번 레벨업하고 한 번 레벨업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 올해죠 이제. 올해 수출 전망은 최소 내년보다 10% 이상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7천억 불 시대가 열린다가 되겠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더 크게. 그러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향후 실적이라든지 이거 거의 걱정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국내 증시 자체는 밸류가 굉장히 싸다고 그랬었죠. 굉장히 싸다. 그 밸류에서 차지하는 쪽이 대부분 어디냐? 실적을 내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 수출 같은 경우를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가장 수출 실적이 잘 나오고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쪽은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당연히 반도체죠.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의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입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얼마큼 키우냐에 따라서 더 달라지겠지만 이쪽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작년 8월 달에 실적 전망이 하향되다 보니까 바로 시장은 무너집니다. 왜? 성장성이 떨어진다 보니까 실적의 증가가 안 나온다고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피크한 논란이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반도체란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석유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자동차, 선박, 철강 이쪽이 다 어떻게 됩니까? 수출이 다 잘 나와요. 수출 규모가 나머지 거 합치면 반도체 훨씬 위로 넘어가기도 하겠죠. 그리고 새롭게 부각이 된 쪽이 바이오헬스 이쪽이 굉장히 많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부각이 된 게 있었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도 부각이 좀 되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규모 자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15대 주요 품목별로 얘기할 때 수출의 증가는 다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무역 전체 규모가 8이 수출 규모가 7이라는 완전 선진국이죠. 그만큼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정말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앞으로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줄 거니까.